한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였다. 새벽에 정적을 깨며 울리는 알람 소리는 늘 비현실적으로 들렸고 이를 끄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아침 운동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 친구는 늘 아침 운동의 여러 가지 장점을 말하곤 했다. 그는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스트레스 수치도 줄어든다고 했다. 또한 규칙적인 아침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해주어 감기 같은 잔병 치레를 줄여준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고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찾아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운동은 체중 감량 및 체력 증진에 특히 유익하며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한다. 무엇보다도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우울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촉진했다. 그 정보를 통해 나는 아침 운동의 중요성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아침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활기차게 운동에 돌입했다. 처음 며칠은 유난히 고되었지만 점차 내 몸은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새 오전 6시에 일어나 자연스럽게 운동복을 챙기고 있었다. 달리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과 고요한 아침의 풍경은 내 마음을 정화시켰다. 의욕 또한 나날이 충만해졌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더 생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오전 세미나에서도 나는 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어떤 난관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동료들은 내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비결이 뭐야?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자랑스럽게 아침 운동의 매력을 설명하며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곤 했다. 그중 몇몇은 실제로 아침 운동을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고 나는 이제 아침 운동이 나의 하루 중 필수 불가결한 루틴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아침 운동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 실제 경험을 통해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아침 운동을 통해 얻은 건강과 활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나는 이러한 변화를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자 한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신선한 공기와 함께 걸어나가며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다고 믿는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에 귀를 기울이곤 한다. 특히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활력을 채워준다는 디톡스 다이어트에 관심이 가던 차였다. 인터넷과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이러한 다이어트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나 스스로도 체험해보았다. 디톡스 다이어트란 대개 초록색 야채와 과일 주스를 주식으로 하여 몸속의 독소를 배출시키고 체중 감량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흔히 사과, 당근, 샐러리, 케일, 레몬 등을 주재료로 활용하는데 이러한 식물들은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디톡스를 통해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수면의 질도 향상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스스로 디톡스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나는 몇 가지 부작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첫째로 지속적인 칼로리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인 피로감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신선한 주스로 인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피로가 몰려왔다. 둘째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었다. 단백질과 필수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고 손톱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디톡스 다이어트를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디톡스 주스를 마시고 나머지 날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디톡스 주스를 마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포함한 식사를 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니 디톡스의 장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디톡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거나 몸에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 자체로 장기적으로 지속하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디톡스를 시도할 생각이라면 본래의 식단과 병행하여 일시적인 정화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체중 감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방법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16-8 방식으로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단식을 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 이 방식도 있는데 이는 일주일 중 5일은 정상 식사를 하고 나머지 2일은 극도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규칙이지만 간헐적 단식이 체중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 경험담을 살펴보면 첫째로 단식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어 체내 지방 연소가 촉진되고, 둘째로 소위 무의식적 간식을 피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는 일부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간헐적 단식은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닌 일종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방식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정한 패턴의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유지해야 하는 임신부, 수유부, 청소년, 그리고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체중 관리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망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체중을 감량하고 이후에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간헐적 단식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몸은 모두 다르므로 각자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추어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 거의 2층 숲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이곳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한때는 분주한 사업가였던 철수는 이제 은퇴 후 그의 마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는 자연의 치유력을 믿고 숲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숲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숲 입구에 서서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새들의 노래가 아침의 고요 속에서 그를 반겼습니다. 철수는 명상을 통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품고 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숲을 걷다 보니 그는 작고도 아름다운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물결 위에 춤추는 햇살을 보며 이 세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철수는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니 그가 찾고자 했던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걷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발에 닿는 땅의 감각, 바람의 잔잔한 속삭임, 그리고 나뭇잎의 부드러운 사각거림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천천히 그리고 좀 더 작은 목표에 두자 그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걸으면서 철수는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더욱 강하게 실감하였습니다. 이후 귀가한 철수는 그의 명상 경험을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매일 아침과 저녁 차분한 곳에서 명상을 하며 시작과 끝을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일상의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수면 패턴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몇 년 뒤 그의 건강뿐 아니라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명상 모임을 조직하여 그들에게도 명상의 가치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모임은 점차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이 조용한 마을은 명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찾아가는 여정은 철수에게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는 빠른 템포와 경쟁 중심의 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 또한 대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살면서 매일 쌓이는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늘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녀온 밤에는 몸이 무거워 잠들기 일쑤였고 주말이면 온종일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느낀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정보를 찾아보았고 인지 행동치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지 행동치료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둔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경우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습관이 있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심리상담센터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나의 일상과 마음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담사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나의 경우 일과 연관된 압박감과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나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1시간씩 상담을 받으며 나의 사고 패턴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내가 직면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실패한다는 생각 대신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을 갖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명상과 호흡 운동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아침엔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잠시 시간을 내어 깊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고 매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작은 일에는 쉽게 반응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나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무기력한 주말이 아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리치료의 중요성과 스트레스를 감정으로만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사회일지라도 그와 마주하고 극복하는 지혜와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